네, 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이미지입니다. 네, 제가 등급별 학습법 영상을 총 4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5등급 이하의 수포자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3, 4등급의 학생들. 요 학생들은 대부분 좀 요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3, 4등급을 넘나들기 때문에 잘 나왔을 때는 어쩔 때는 2등급도 떠. 근데 못 나왔을 때는 진짜 4, 5를 오가는 이게 스펙트럼은 굉장히 이 요동치는 파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또 조금만 하면 내가 1등급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요 등급의 학생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좀 의지박약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냥 수포자들은 오히려 좀 해맑아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지 뭐.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거리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3, 4등급 학생들은 공부를 아예 해놨던 학생들보다는 약간 좀 애매한 단계여서 오히려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구체적으로 숫자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우선 알고 계시겠지만 등급표입니다. 네. 그래서 3, 4등급이라고 하면 사실 벌써 여기만 하더라도 3등급 12%, 4등급 17%, 이미 합해주면 29%로 전체 한 30% 가까운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3, 4등급에 몰려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일단 벌써 그 대입에 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두터우면서 애매해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가 또 애매한 이유가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을 취미로 하는 학생들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당연히 과마다 다릅니다. 과마다 다르고 학교별로 굉장히 다르지만, 그러니까 대략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이 입시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에 50만 명 플러스 알파 정도가 수능에 응시를 했죠. 50만 명.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인서울이라고 얘기해주면 인서울 4년제, 사실 4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들, 인서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대학, 그래서 거기에 입학 정원 대비 전체 우리 응시자 수 비율을 얘랑 같이 맞춰서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일단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합해주면 약 작년 2022학년도 기준에 11,000여 명 정도가 요 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11,000여 명. 그래서 비율로 일단 살펴보시면 서영고 합해서 약 2.4% 정도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의치, 한약수 뭐 이런 것까지 합해서 복잡하게 가지 않을게요. 입시 컨텐츠가 아니니까. 자, 거기에다가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까지 합해주면 약 4등급 안으로 갑니다. 입학 정원. 그러니까 누적으로 봤을 때 약 11,000여 명 정도의 스카이 학생들 입학생 수, 거기에 서성한 까지 추가가 되면서 2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1등급 정도 되면 스카이 서성안까지. 그러니까 단순 수능 응시자 수 대비 입학자 수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1등급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스카이 서성안까지. 그러면 2등급까지 가볼게. 누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스카이, 서성안, 그리고 중경외시, 거기에다 이제 마지막에 건홍동까지 딱 추가가 되면 약 2% 먹고 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서울 4년제, 뭐 어떤 사람은 42개 학교로, 45개 학교로 보는 고 학교들은 이제 3등급 정도에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약간 여기 있는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어.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대입에 있어서도 약 커트라인에 걸리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생각도 되게 많고 공부 방법에 갈피를 오히려 못 잡을 것 같아. 요 밑에 있는 학생들은 엄청 간단합니다. 기초 채우고요. 그리고 교과서 개념이라도 하면 돼요. 그러면 워낙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그 대입 시장에서도 여기까지가 스카이 서성한, 그 다음에 여기가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동 홈까지가 약간 2등급,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서울 4년제가 여기 상등급 안에서 딱 걸려. 여기 있는 학생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3, 4등급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작년 수능에서의 원점수 등급 컷입니다. 자, 보시면 4등급 컷이 한 50점 난집이죠. 그 다음에 3등급 컷이 한 66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수능이라는 직접 목표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수능이 어떤 시험인지 그 구조 자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막연히 반타작하면 4등급 컷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보자. 수능 점수 만점 몇 점? 100점이야. 그치? 몇 문제 봐요? 30문제 봐요. 그죠? 네. 자, 2점짜리 몇 개 나와? 3개 나와, 얘들아. 이거 모르고 수능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2점짜리 3개에서 2점짜리 다 맞추면 6점 가지고 가네. 3점짜리 몇 개 있어? 14개 있어. 3점짜리가 14개 있어요. 그래서 2점, 3점 다 맞추면 6점에 42점. 그래서 여기까지 2점, 3점 다 맞추면 48점이 얘들아. 48점. 자, 그럼 봐. 2점, 3점 다 맞췄습니다. 2점, 3점 다 맞추고 4점짜리 13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두 개 찍어서 맞출 수도 있잖아. 그치? 기관식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찍을 확률이 5분의 1, 20%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일단 뭐 찍어서 맞췄다 하면 벌써 4등급 컷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금의 현재 4등급인 친구들은 2점, 3점 다 풀고 4점은 거의 못 풀어. 그러면 4등급이야. 그쵸? 네. 자, 3등급 한번 가봅시다. 3등급은 66점, 70점 뭐 요렇게 간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좀 계산하기 편하게 68점 정도로 생각해보자. 그럼 100점에서 마이너스 32점이지. 그러니까 4점짜리 8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점, 3점 다 맞추고 거기에다가 4점짜리를 한 5개 정도? 그래서 20점 정도 추가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4점짜리 5개. 여기까지 가면 3등급 이제 세팅이 됐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수능이라는 직접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많이 풀어야지가 아니라 감을 좀 잡자. 2점, 3점 다 맞추기 당연합니다. 2점, 3점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여기까지 되면 48점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2점, 3점 여기서 틀리면서 내가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좀 반성해야 돼. 그거는 2점, 3점이 다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지난 1탄에서의 5등급 이하 수포자 학생들의 학습법이에요. 자, 48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4점을 그냥 13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4점을 13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 4점 13개 있는 거 맞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시면 1등급 컷이 84에서 88이죠. 그쵸? 그래서 4점 중에는 극상에 제일 어려운 3개가 있어.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 3개가 있어. 4점 중에는. 그래서 요 3개를 다 날려도 마이너스 12점이니까 1등급 컷으로 들어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세 문제는 와, 맞추면 너무 좋은 거고 대부분이 다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 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지금 88점, 79점, 84점, 75점, 88점, 78점에서 1등급과 2등급의 갭이 원점수가 한 10점 남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4등급이랑 3등급 봐요. 15점 차이 나죠. 그죠? 여기 15점 차이 납니다. 15점 차이 납니다. 갭이 좀 커요. 3등급, 4등급은. 그죠? 근데 1, 2등급의 점수 차가 딱 한 4점 2개 정도 나. 그래서 여기에 뭐 딱 2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2개 정도가 1, 2등급을 딱 오가게 하는 약간 깐닥깐닥 하는 거 있죠? 요거 딱 맞추면 1등급인 거고 요거 못 맞추면 2등급 이렇게 되는 딱 그 1, 2등급을 가로지르는 1등급일 것인가 2등급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두 문제가 있어. 그리고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몇 문제가 있다? 8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지금 3, 4등급 이 애매한 포지션에 생각 많고 고민 많고 요 학생들, 그래서 1차 목표는 뭐가 되겠어? 2점, 3점 일단 다 맞춰야 되죠. 그리고 4점짜리 여기까지는 가야지 2등급 턱걸이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일단 직접적으로는 2점, 3점 다 맞출 수 있게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점짜리 반타작이라도 일단 풀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한두 개 찍어서 맞추면서 여기까지 일단 구체적인 가이드는 잡고 가야 된다고. 2점, 3점 다 맞추기, 4점 중에서 반은 풀 수 있는 경지는 이르러야지 3등급 위로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수능에서의 점수, 그리고 내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이고 3등급이니까 그 위에 2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케이? 자, 구체적인 목표는 뭐다? 여기 등급의 학생들은 2점, 3점 다 맞추기 당연, 4점짜리의 반 풀기 당연. 알겠죠? 네. 거기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 거기까지 되고 나서 그 다음을 세팅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러니까 3, 4등급의 학생들이 제가 아까 고민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 그치? 지금 보고 있지? 사실 제일 속상해. 1등급은 공부 열심히 하고 제일 독하게 하고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 근데 또 이제 뭐 7, 8, 9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걱정되겠지만 그분들은 또 해맑아요. 공부하면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스펙트럼이 워낙 크고 애매한 등급 되어서 구분을 좀 하자. 공부를 꾸준히 했는가? 분명히 여기 포지션들 중에는 좀 하다가 놨다가 또 시험기가 내신되면 잠깐 공부했다가 그걸 반복했던 친구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들은 가끔 또 그런 학생이 있다. 공부 안 했는데 이상하게 모의고사 점수를 이렇게 되게 깐당깐당하게 딱 4등급 컷 위로 올라가는 되게 그 꼼수에 능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스스로 생각해보자. 내가 그동안 수학 공부를 했는가?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 정도는 다 알고 있는가? 를 같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에 따라서 선생님이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공부를 안 했다. 공부 안 했고 뭐 여차저차 하면 3, 4등급을 뭐 찍어서라도 뭐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 크게 세 덩어리로 좀 갈게. 자, 처음에 기초 작업을 해야 돼. 적어도 시험이니까 시험 범위에 뭐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당연히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기초 작업이 필요하고요. 교과서 개념을 알고 나면 이제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 아까 얘기했던 2점, 3점 다 풀기가 여기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4점짜리 반타작하기가 이제 숙련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숙련 작업은 뭐냐? 교과서 개념 다 안다고 해서 문제 안 풀리잖아. 사실 거기에서 포기한 학생들 되게 많지. 개념 공부한다고 해서 어떤 단어를 딱 공부했다? 예를 들어서 삼각하면서 공부했어. 그래서 문제집 딱 펼쳐가지고 삼각하면서 문제 풀었는데 안 풀려. 와, 나 공부했거든? 근데 안 풀려. 야, 씨, 뭐야? 이러고서 접게 되잖아. 그래서 교과서 개념,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배우는 숙련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실전 개념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4점짜리 반타작 맞추기를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 분배, 어찌됐건 우리는 3, 4등급을 탈출하기 위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1, 2등급 안으로 가려면 당연히 시험 범위 내용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전체 유형 파악도 하고 행동 강령도 알아야 돼. 거기에다가 시간 분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5등급 이하 학생들이랑 3, 4 그 위의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아마 100분에서 시간이 남을 거야. 풀 수 있는 문제도 풀고 나면 이제 100분이 왜 이렇게 기냐? 1시간 40분이잖아. 영어 한 편이잖아. 나 더 풀 거 없는데 하고 자는 학생들이 5등급 이하일 거고, 아마 1, 2, 3, 4등급, 뭐 1, 2등급은 빼고 얘기할게요. 3, 4등급의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이 시간이 부족할 거야. 한 문제 푸는데 막 엄청 오래 걸리고 고민 많이 하고 연산도 약하고 막 이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분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초 작업이라는 건 뭐냐? 세제시부터 시작을 하세요. 네, 그래서 교과서 개념 배웁니다. 시험 범위에 뭐가 있는지 배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그러니까 2점, 3점 엄청 쉬운 4점 있지.
거기에 기출편을, 기출 시작편을 같이 병행을 하세요. 그렇게 제가 추천하는 건 3등급, 4등급의 학생들이라서 여기 한 석 달 정도를 요 시리즈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써. 제가 작년에도 미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구주 챌린지라고 해서 세젤시 미친 개념의 수원 수투를 가지고 9주, 1월, 2월 2달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렇게 하면요. 공통 과목을 가지고 두 달을 쓰세요. 그러면 수원 수투 같이 병행하는 거 추천. 그럼 수원 수투 같이 가면서 그리고 시작편. 그것도 약간 문제집 풀듯이 어차피 기출이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 같이 병행해. 2달 동안 수원 수투. 그러면 나머지 한 달 동안에 그 선택 과목 확통, 미적 하면서 앞에 배웠던 2달간의 수원 수투를 복습하세요. 그렇게 해서 딱 3달을 쓰고 나면 수원 수투는 1차적으로 봤죠. 선택 과목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가 딱 완료가 돼요. 기초 작업. 석 달이면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미친 개념에서 이제 4점짜리를 반타작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킬러, 킬러까지 실전 개념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젤시는 예를 들어서 극한이 뭔지, 수렴과 발산이 뭔지,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세젤시면 미친 개념에서는 얘들아 이러한 함수 표현이 등장하면 인수를 몇 개 잡고 이럴 때는 3차 함수의 특징인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요렇게 가면 돼. 자, 지금 이 문제는 접하는 상황 관찰 문제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유형 정리를 하면서 행동 강령을 가르치는 게 미친 개념 실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들 알고 거기에도 이제 문제 풀기 위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실전의 연습들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거기에 기출까지 갑니다. 기출 완성편에서 중킬러랑 킬러까지 가요. 그래서 얘를 병행하면서 NTK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석 달 걸려요. 그래서 이게 석 달 안에 돼요. 왜냐면 초반이 힘들어. 아예 모르니까 초반이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요 단계는 어쩔 수 없다. 되게 정신적으로 괴로운 단계다. 어쩔 수 없다. 뭐 공부한 친구들은 세제시 쉬워요근데 이 친구들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세제시 힘들어. 처음 배우니까 당연히 힘들어. 그래서 요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여기에서 물론 문제가 안 풀려서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때는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서 이거는 참아내야 돼. 요때는 쉬운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는 어려운 게 안 풀리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상황이라서 여기는 오히려 조금 속도가 붙을 거예요. 여기 초반에 기초 작업하고 나면. 그래서 미친 개념, 미친 기본 완성편에서 개념 기출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NTCAT이라고 해서 NJ입니다. NJ인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있지. 2점, 3점 다 풀고 4점짜리의 중간까지는 확보를 하자.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한 그 인문 NJ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까지 딱 석 달 하고 나면 아 이제 요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좀 자신감이 좀 생겨. 세상살이 뭐 있어요. 자신감 하나 믿고 가는 거죠. 네. 아무리 빡세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걱정 없이 엄청 해볼게. 나 할 수 있어! 약간 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면 또 돼요. 인생 그래요. 네. 엄청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도 무서워. 어떻게 내가 너무 힘들어. 징징징징. 할 수 없어. 이러면 이렇게 될 일도 사실 안 돼요. 네. 여기까지 오면 자신감 생깁니다. 그 이후로는 시간 분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이드를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길을 걸을 거예요. 하루 4점 10개.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죠. 그래서 시즌 1, 2, 3에서 미니 모의고사들 딱 시간 재고 제가 타임 코드 그래서 항상 타이머 넣어드려요. QR로 찍으면 바로 타이머 나오면서 타이머 켜놓고 문제 풀거든. 그래서 시간 분배하는 미니 모의고사 쭉 풀고 그 다음에 통모의고사 100분에 대한 모의고사 풀고 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 분배, 그 다음에 실전 개념, 그 다음 교과서 개념까지 다 끝난 상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됐든 혹시나 저는 여름에 이제 수능 몇 달 안 남았는데 3, 4등급이고 선생님 여기 왔습니다 하는 학생들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세요. 네,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최선이야. 그리고 분명히 물리적인 게 있어. 내가 시작 점이 늦었으면 어떻게 그걸 모든 사람과 다 동일하게 끝낼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뭐 석 달 해서 했다고 또 그걸로 좌절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는 3, 4등급인데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야.
공부 안 하고 요행으로 3, 4등급 찍은 학생들. 특히 제가 지금 고3 현역 학생들, 고2 때 모의고사 점수 또는 고3 3월 학평의 점수를 가지고 내가 3, 4등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세제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N수 학생들은 너무너무 잘할 거야. 이게 현역에서의 3월 학평의 1, 2등급이랑 6평, 9평에서 1, 2등급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3, 4등급 중에서는 너 놀지 않았거든요? 되게 속상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을까. 제가 항상 제일 상담할 때 보통 우는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를 본인 딴에는 되게 한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야. 내신 공부도 나름 챙겼어.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내가 수학을 점수를 잘 못 받아서 그렇지, 그래도 매일 한두 시간씩 공부했고 수학을 포기한 적도 없어. 그냥 수학 점수가 그냥 3, 4등급일 뿐이야. 네. 힘내 얘들아. 그런 학생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기초 개념부터 다시 돌리기에는 개념하다가 수능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들 받지.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냐면 어쨌건 지금 공부를 하려고 3, 4등급 탈출하려고 지금 와 있잖아. 그러면 작년 9평이나 작년 수능, 그러니까 전범위 모의고사를 딱 출력해서 100분 시간 맞춰서 풀어. 사실 100분도 수능에서 100분은 막 OMR 마킹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책상에서 풀 때는 한 90분에서 85분 추천합니다. 85분에서 90분 잡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친구도 왔다 갔다 하고 나 45분 풀고 잠깐 밥 먹고 와서 45분 풀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아예 딱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독서실이나 아예 그 90분을 통으로 딱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가요. 그리고 휴대폰도 아예 딱 그 타이머 같은 거 맞춰놓고 휴대폰 아예 딱 끄고 진짜 실전처럼 풀어봐. 자, 푼 다음에 뭐 하냐면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정말 솔직하게 채점을 해. 찍지 마. 지금 너희가 어찌됐건 지금 점수가 뭐가 중요해. 지금 망해도 돼. 수능에서 잘 보려고 지금 우리 고생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게 모르는 건 그냥 비워놔요.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채점하세요. 그리고 나서 2점, 3점 중에 틀린 게 있다던가 아니면 4점 초반이죠. 9번, 10번 중에 틀린 게 있다. 근데 그 틀린 것도 사실 다시 풀어도 틀릴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기초 작업부터 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 불안한 거 알아. 근데 기초 작업부터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했는데 2점, 3점 틀리고 9번, 10번까지 틀렸다. 그러면 요거 3달 안에 공부하지 마. 2달 잡고 공부하세요. 2달 안에 끝내세요. 그래서 자, 공부를 했는데 내가 2점, 3점도 틀리고 앞에 4점도 틀린다 하는 학생들은 꼭 기억해. 진짜 중요한 게 기초 작업을 단시간에 끝내. 그러니까 빠르게 끝내, 얘들아. 빠르게 끝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동안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만났겠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얘들아, 어쩌겠어. 우리가 결과를 내려고 여기 모였잖아. 우리가 지금 막 동호회라서 깨르깨르 행복하게 같이 놀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치? 보면 1, 2등급의 학생들은 그냥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한 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까지 막 죽을 듯이 괴롭지 않아요. 근데 3, 4등급의 학생들 보면 한 시리즈도 끝내는데 굉장히 몇 달이 걸려요. 뭐 시작편 이렇게 1등급 학생들한테 풀리면 진짜 2, 3일에 한 권씩 뚝뚝뚝뚝 끊어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치동을 만나는 뭐 상위권 학생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출책이든 뭐 N제든 아니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든 보면 막 3일 잡고 그냥 다 풀어내요. 그러니까 길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3, 4등급의 의지박약에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빡 하고 빡 끝내는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한 시리즈 가지고 몇 달을 갖고 있어. 그거 진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안이야. 나 공부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노력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지금 위로하는 중이야. 나는 애쓰고 있다. 애쓰는 나 정말 기특하고 너무 안쓰러워. 이런 거 하지 마. 단시간에 끝내세요.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해. 2달 안에 끝내버려. 공부를 했는데도 저기서 틀린다? 2달 안에 이 시리즈를 다 끝내. 그리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요 다음 기초작업 끝나고 나서 숙련작업, 그 다음에 시간 분배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작년 수능이나 구평 전범위 시험 풀었는데 2점, 3점에서 틀리지도 않고 9번, 10번 뭐 초반 4점은 뭐 충분히 잘 풀어요. 그러면 시작 단계로 가지 마시고요. 바로 숙련 단계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바로 미친 개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그냥 쭉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등급, 4등급의 학생들도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토탈 3가지로 그룹을 쪼갰어요. 공부를 아예 안 했지만 요행으로 3, 4등급에 들어간 친구들. 그 다음에 공부하긴 했어.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아까 요 지표를 가지고 기초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기초 작업 건너뛰고 숙련 작업부터 갈 건지를 결정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3, 4등급의 학생들을 딱 한 줄 요약을 너무 상처받지 마. 의지가 약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2가지예요. 아까 그 공부해라 라는 건 하나의 이렇게 루틴인 거고, 더 중요한 거 얘들아, 혼자 공부할 줄 알아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3, 4등급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아니다 보니까 요 등급의 학생들이 인강 쇼핑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친구들이 푸는 뭐 좋아 보이는 문제집도 이런 거 막 사요. 그리고 이걸 다 끝내지 않고 불안하니까 이거 하다가 저 친구 저거 하네 그럼 메뚜기처럼 뛰고 좀 듣다가 어려워 그럼 또 다른 거 뛰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그거 진짜 옳지 않아요. 하나라도 끝내셔야 되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1탄에서의 수포자 학생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풀리는 게 없으니까 혼자 공부할 게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강의에 의존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3, 4등급 안으로 들어왔다 하면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 있지. 강의 빼고 학원 수업 빼고 이미지 빼고 뭐 다른 선생님들 이름 얘기하고 싶다. 아무튼 그 수학 인강들 다 빼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들 괴롭지 않아야 돼. 그거를 버틸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 얘들아. 그래서,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근데 좀 많이 도움 돼요. 뭐냐면, 나와의 약속 100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강의 듣고, 뭐 학원 숙제,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이런 거 빼고요. 진짜 혼자 자습하는 시간 있죠. 그것도 집중해서, 막 휴대폰 보면서, 이거 공부하는 척, 막 인스타 막 DM 하고, 나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공부하기 싫다. 음악 들으면서 막 이렇게 스탠드 밑으로 떨어지는 먼지 구경하고 그거 말고 진짜 집중하는 시간을 이렇게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30분 했어 그럼 30분 반만 색칠하세요. 그래서 100시간을 채우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쪼들쪼들 뭐라고 써져 있냐면 100시간을 채울 때까지는 절대로 어렵다, 힘들다, 귀찮다와 같은 포기와 부정의 말을 절대 내뱉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100시간의 수학에서의 자습 시간을 채우는 동안 그 어떤 부정의 말도 안 하는 거야. 만약 뭐 좀 문제가 생겼으면 그럴 수 있지. 부정의 말을 내뱉는 순간 진짜 너는 여기에서 머무르게 돼. 오히려 재수생이 진입하는 6구까지 가면 성적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얘들아. 지금의 3, 4등급, 현역에서 3, 4등급? 이제 재수생들과 같이 모이면 너희 3, 4등급 아니야. 그래서 요 100시간, 사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수학 자습하면 한 달 안으로도 끝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 시작일과 목표일을 쓰는데요. 진짜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이거 시키잖아요. 그럼 100시간 혼자만의 자습시간 하는데 몇 달 걸려. 그만큼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어. 아까 꾸준히 했니 했을 때 네라고 한 학생들 진짜 솔직히 얘를 선생님 요거를 제가 공지사항에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한번 해봐요. 필통에 이렇게 넣든 다이어리 넣든 뭐 붙이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는구나. 내가 강의 듣거나 학원 다니면서 수학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3, 4등급의 학생 여러분 제발 혼자 문제 푸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지 그 등급을 탈출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강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뭐 정말 대한민국에 좋은 강사님들 되게 많고 저 굉장히 저 따라오시면 성적 무조건 오릅니다. 저 목숨 걸었거든요. 근데 내가 못 해주는 건 너희 혼자 푸는 시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수학이라서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 안에서 별짓을 다 해도 선생님이 진짜 무당이 돼서 무녀가 돼서 칼춤을 추더라도 너희를 3, 4등급 탈출시켜 줄 수는 없어. 너희가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혼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요거 다운받아서 실제로 한번 100시간의 자습 시간을 채우면서 내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게 맞는지, 그동안 진짜 내가 공부했다고 말했는데 진짜 내가 자습했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좀 부정의 언어를 줄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추천이에요. 그래서 3, 4등급의 학생들 제발 이제는 강의만 보고 인강 쇼핑 이제 그만해야 돼. 혼자 공부하는 시간, 혼자 문제 푸는 시간, 속상한 시간, 문제 안 풀려서 화나는 시간, 그거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수능까지 업데이트할 본인만의 개념서를 만드세요. 그게 뭐가 됐든 괜찮아요. 선생님 교재면 더 좋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약간 게임에서의 레벨업처럼 레벨 1 개념 한번 끝났습니다. 레벨 1. 그래서 레벨업에서 이렇게 화르르 해가지고 막 갑자기 아이템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막 이렇게 캐릭터 막 버전업 이거 아니야. 개념이라는 거 있잖아. 수능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념 공부를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문풀 가서 뭐 새로운 걸 알게 될 수도 있어. 너희가 기출문제를 혼자 풀다가 새로운 걸 뭐 발견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 개념서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부했다가 까먹고 그걸 반복해 얘들아. 원래 공부가 그래.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잖아. 이렇게 까먹을 건데 공부 왜 하나? 근데 원래 공부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부는 파도예요. 이만큼 가면 까먹을 거 없어.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끝까지는 안 가요. 그래도 여러분. 근데 요 3, 4등급의 학생들 요 밀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럴 거면 공부 왜 해? 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야. 시작점이랑 달라. 여기까지 원래 사람이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가. 그럼 다시 또 밀려. 자, 또 한 번 더 가. 또 밀려. 이게 공부야, 얘들아. 까먹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그러니 까먹을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본인만의 수원, 수투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과목까지에서의 그 본인만의 개념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본인만의 개념서라는 건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개념 끝나고 그 이후에 선생님 아까 숙련 단계와 시간 분배라고 했던 그 단계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거 그것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든 아니 A4에 써서 거기 사이사이에 끼워 넣든 아니 거기 여백에다가 써놓든 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까먹을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본인만의 약간 그 경전이나 그 뭐라 그러지? 성경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본인만의 개념서 과목별로 한 권씩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미친 개념 했어? 그럼 미친 개념이 이제 개념서가 될 거고 세제시를 했어? 그럼 세제시가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까먹을 때마다 돌아가는 수학에서의 고향이 돼야 돼. 그래서 수능 전날, 수능 일주일 전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 뭐 할 거야? 구평 전날 뭐 볼 거야? 그때 거기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훑고 내가 유독 맨날 까먹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읽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뒤돌아갈 때마다 까먹어서 다시 뒤돌아갈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너희의 수학 개념의 고향을 하나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3, 4등급 학생들. 알겠지? 그리고 제가 인간 강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념이라도 정확히 하면요. 성적은 올라요. 네. 그 개념이 선생님 개념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돼. 선생님 진짜 그래. 아니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미 찍고 들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개념 완전히 끝내. 진짜 완전히 끝난다는 게 누구한테 설명해주고 이 문제 보면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누구한테 진짜 과외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아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해. 거기까지만 돼도 성적 올라 얘들아. 3, 4등급 빠져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다. 혼자 공부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싸워 이겨. 알겠지? 그냥 맞서 싸워 이겨. 수학 공부하는 거 문제 푸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하고 있다? 그거 이제 그만해. 알겠지? 강의도 중요한데 혼자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친 개념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워크북 해야 되는 거고 세제시로 공부한다 그러면 세제시에서의 워크북 하고 그 다음에 기출편에서의 시작편 이런 거 혼자 문제 풀고 모르는 문제들 강의 보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알겠죠? 네. 거기에 돌아갈 수 있는 본인만의 개념서. 그래서 공부라는 거에 대한 이 망각 과정을 그냥 받아들일 거 누구나 다 그런. 이미지도 그럼. 네. 알겠죠? 네. 결국에는 잘 된다라는 말이
네, 우리 모두 다에게 통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중간중간에 이런 막 진짜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 진짜 막 약간 가슴이 터질 만큼 화나는 순간들, 막 속상한 순간들, 그거 그냥 지나가는 한 점이야, 얘들아. 그냥 그 순간이 너희의 최종 결과라서 그거 가지고 너희가 뭐 판단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점이야. 너희가 열심히 하면 결과는 무조건 잘 돼. 그 결과의 모습은 지금 너희가 일희일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는 그 모습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지금 얼만큼 남아있든 간에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래도 해봐야지. 그래야지 후회 없지. 어차피 끝은 나. 너희가 공부 안 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고 아, 나는 어차피 좀 어정쩡한 인간이구나. 나는 해도 안 되고, 뭐, 안 해도 뭐, 별 차이 없는 그냥 어정쩡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 남은 시간 보내도요, 수능은 끝나고요. 진짜, 와, 나란 사람 진짜 멋있었다. 진짜 멋있었다. 그렇게 해도 수능은 끝나요. 어떤 태도로 남아있는 시간을 보낼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축구 경기에 90분, 거기에 뛰는 여러분들이 국가대표라고 생각해봐요. 엄청 잔인하지 않아? 90분에 똑같은 그 경기가 끝났을 때 누군가는 진짜 승리의 그 막 희열을 느끼면서 끝이 날 거고 누구는 경기장에서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그 경기가 끝나겠지. 그치?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어정쩡하게 그냥 버티면서 부정적인 결과로 아, 나는 뭐, 뭐 내가 뭐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결과가 뭐가 됐든 진짜 한 번은 진짜 뜨거워 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그 남은 시간을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 그래도 친구들 중에 내가 수학을 제일 못하는 뭐가 어쨌든 간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동안 뭐 공부하기 힘들고 뭐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들 그 선택 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들 좋은 문제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성적 올릴 수 있도록 그 컨텐츠랑 강의에 대한 고민은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하자? 아까 그 두 가지 있지. 본인만의 개념서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거 100시간 한번 채워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변화를 시작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발 그 등급대 탈출하시고요. 할 수 있다라는 진짜의 본인의 자신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길어졌네요. 저는 이제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